너 믿기 어렵겠지만 난 20년 뒤 너의 아내야. 너를 살리려고 지금 과거로 온 거란 말이야. 나 아직 씁글인데. 이 멍청이 아직도 내 말 안 듣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고 더 즐겁게 감상하세요. 부족한 부분이나 신청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눈을 뜬 윤서는 한동안 숨만 고른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천장에 붙은 형광등이 아니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낮은 석고보드였고 모서리는 살짝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윤서는 서서히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훑어보았고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에는 빛이 바랜 아이돌 포스터와 대학 축제 포스터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필기구와 두꺼운 노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 전신 거울에는 낡은 청재킷과 체크무늬 치마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뜯지 않은 운동화 상자가 놓여 있었죠. 윤서는 이 모든 장면이 너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 베개에서 들려오는 섬유유연제 냄새와 이불의 촉감까지 분명 20대 초반에 자취하던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익숙한 중년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안 일어나냐? 출근 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자 윤서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허리와 어깨에 늘 있던 묵직한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팔을 들어 올릴 때도 관절이 부드럽게 잘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40대의 자신이 아니라 긴 흑갈색, 웨이브 머리를 풀어내린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피부는 맑았고 눈가에는 주름이 없었고 볼에는 아직 살짝 통통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울 속 자신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낮게 새어나온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입에서 나온 목소리조차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훨씬 높고 가벼운 톤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네가 오늘 왜 이렇게 늦잠이야? 회사 안 가? 어머니는 늘 그렇듯 잔소리를 섞어 말했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젊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갑자기 밀려드는 반가움과 어색함에 어머니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봐? 엄마 얼굴에 뭐 묻었냐? 어머니가 투덜거리며 웃자 윤서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오늘 좀 이상한 꿈 꾼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문을 닫고 나갔고 거실에서 TV 켜는 소리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 로고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숨을 길게 내쉬고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당시 쓰던 폴더폰과 두툼한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다이어리 첫 장에는 귀여운 스티커들과 함께 커다랗게 입사, 2년차, 올해는 연애도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넘기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짜 옆에는 작은 글씨로 민호랑 첫 데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가 곧 아주 빠르게 과거 기억과 미래 기억이 뒤섞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내밀었던 커피, 첫 데이트에서 어색하게 걸었던 강변 산책, 그리고 그 후 결혼까지 이어진 몇 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사업 실패, 카드값 연체 문자, 밤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로 이어진 싸움, 울면서 버틴 수많은 밤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습니다. 윤서는 이 모든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쿡쿡 아픈 것 같았습니다. 나 진짜로 돌아온 거야, 결혼하기 전으로.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이어리를 꼭 쥐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TV 뉴스를 틀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윤서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벽걸이 달력을 보았습니다. 달력 위에는 분명 20년 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 해의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여닫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오직 윤서만이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윤서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화 티켓, 친구들과 찍은 즉석 사진, 회사, 사원증, 그리고 접혀있는 메모들이 차례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깔끔한 글씨로 정리된 하루 일정표가 들어있었고 맨 위엔 민호와의 첫 약속 루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 지하철역 출구번호, 강변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걸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뀔까? 그녀의 눈길이 일정표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조용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틈 사이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선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옷장을 열었지만 안에는 오래된 청바지와 반팔티만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청바지를 꺼내 입으려다 허벅지 부분에서 걸려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고 당황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들어갈 옷인데 20년 전 당시의 사이즈가 지금의 감각과 달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바지를 끌어올리다 중심을 잃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네가 아침부터 왜 저러냐. 얼른 준비해. 윤서는 얼른 태어난 척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진땀을 빼며 방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복도와 현관을 지나며 그녀는 신발장 안에 놓인 오래된 운동화를 발견하고 그대로 꺼내 신었습니다. 발에 맞긴 했지만 쿠션감 없는 밑창이 발바닥을 찌르는 느낌이 낯설었고 그 차이가 시간의 흐름을 더욱 실감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현관문을 열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이미 줄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들 틈에 섞여 기다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며 얼굴로 머리칼이 헝클어져 불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해 승객들이 우르르 올라탔고 윤서도 자연스럽게 교통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카드가 아닌 오래된 지갑이었고 지갑 속에는 남색 회수권이 한 장 끼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회수권 아직 써도 돼요. 버스기사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윤서에게 향했습니다.
윤서는 작게 고개를 숙인 뒤 회수권을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익숙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라졌던 가게들이 그대로 있고 건물 외벽도 옛날 그대로였으며 버스 안에서는 폴더폰 벨소리가 여기저기서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윤서에게 신기한 향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넋을 잃고 창밖을 보던 그녀는 이번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한 윤서는 입구를 지나며 바쁘게 움직이는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린 얼굴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윤서는 매번 새삼스러움을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과거에 친한 동료였던 선배가 반갑게 손을 흔들자 윤서는 잠시 멈칫했다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선배는 윤서가 무슨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걱정하는 눈길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괜찮다는 듯 행동했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컴퓨터들의 펜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은 윤서는 컴퓨터를 켜려고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느린 모니터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 서랍을 열자 자신의 예전 필기구와 출력된 보고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과거에 작성했던 서류가 너무 엉성해 보여 스스로 민망한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예전 프로그램과 환경은 그녀를 연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윤서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회사 로비, 밝은 햇살 아래 서 있는 민호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수하고 기대에 찬 모습이었고 아직 미래에 어떤 힘든 경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서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동료는 윤서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그녀의 팔을 툭 치고 먼저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움직임을 살폈는데 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피는 동작이 불필요할 만큼 자연스러웠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윤서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민호에게 다가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민호가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고 낯선 남자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이 장면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하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윤서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자신 앞에 너무 자연스럽게 펼쳐진 20년 전의 일상은 익숙하면서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오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부엌에서 라면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윤서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자 아침에 보았던 다이어리와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떠오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녀는 펜을 잡고 종이에 두 시절의 사건을 한 줄씩 나열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적다 보니 과거에서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지점과 실패로 이어진 몇 가지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어딘가 본 듯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상에 분명 뭔가 있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윤서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작성한 메모를 다시 훑었습니다. 미래에서 민호는 처음엔 작은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시작했고 몇 달 후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투자 제안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져 민호의 빚과 가족, 갈등, 긴 시간의 고통까지 이어졌다는 걸 윤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로비에서 보았던 낯선 남자가 그 모든 시작과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 움직임, 민호를 뒤따라가는 방식까지. 윤서는 머릿속에서 잇따라 떠오르는 퍼즐 조각들을 붙여보려 애썼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럽게 떨렸고 마음 한쪽에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작은 메모지에 수상한 남자 확인 필요라고 적어 책상 한쪽에 붙였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메모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볼펜이 굴러나왔고 그 옆에는 예전에 쓰던 작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수첩을 펼쳐보며 당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했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민호와의 첫 만남과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자신이 놓쳤는지를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미래에서의 자신은 민호의 사업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일이 너무 커진 뒤라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윤서의 가슴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서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수첩과 메모 사이를 오가며 사건의 단서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만큼 윤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던 중 자료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 한쪽에는 숫자와 영어 이니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평소 자신이 작성한 방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그 종이를 들고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의 단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가 TV를 보며 큰 소리로 뉴스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금세 시선을 다시 손에 든 종이에 고정했습니다. 종이 속 난해한 글자들과 숫자는 그녀에게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묻어있는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하루였지만 단순한 시간 회기가 아니라 누군가 준비한 틀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종이의 주인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몰라도 이번에는 과거를 순순히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뒤섞여 가슴이 복잡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메모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다음 행동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방문 밖으로 들려오는 발소리와 TV 소음이 잦아들자 윤서는 조심스레 불을 끄고 자리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오늘 적어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옆에 작은 글씨로 내일부터 시작이다라고 적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자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정리했던 메모들이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민호와의 관계 흐름을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걱정도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섞인 채 씻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윤서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끈을 매는 순간 그녀는 오늘만큼은 민호와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미래에서 겪었던 고비들을 알고 있는 만큼 작은 말 한마디조차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선 윤서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정류장을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이미 줄지어 서 있어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윤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윤서는 일부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만한 동료들의 동선을 최대한 피해 움직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후배가 건넨 인사를 짧게만 받아주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민호와 연결된 사건 흐름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본 낯선 남자와 민호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점심시간이 되자 조용히 식당이 아닌 근처 공원 방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민호가 식당 앞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는 시간대였기에 그 시간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민호는 공원 방향으로 걸어오는 윤서를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반갑게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고 윤서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경계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인사만 남기고 빠르게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의 행동을 눈치챈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주위 동료 몇 명에게 윤서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료들은 윤서가 요즘 조금 멍한 것 같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 계속해서 윤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윤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 시선을 등을 통해 느꼈지만 일부러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근처 건물 회의실 창문에 비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였지만 윤서는 자료의 구성을 보는 순간 그것이 미래에서 실패의 단초가 된 사업 아이디어와 닮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회의실 창 너머로 민호의 입모양과 손짓을 관찰하는 동안 윤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 시점이 이미 예정된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너무 순진한 얼굴로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 안에는 미래에서 큰 문제를 만든 핵심 요소들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장면을 보고도 무작정 뛰어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직접 바꾸면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에서 살짝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창가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어제 로비에서 보았던 낯선 인물과 손목시계, 걸음걸이, 분위기까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바로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고 시선은 끝까지 민호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이 남자가 민호에게 닥칠 위기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두면 미래의 실패가 반복될 뿐 아니라 더 큰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공원으로 돌아온 윤서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에게 직접 개입하기보다 그의 주변에서 시작되는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정보부터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장을 꺼내 회의실에서 본 인물들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단에 수상한 연결고리 찾기라고 적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메모장의 모서리가 흔들렸고 그 순간 윤서는 앞으로 일이 단순히 과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윤서는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본 낯선 남자의 움직임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오르며 더 큰 불안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에도 손끝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리를 정리한 뒤 조용히 사무실 밖으로 나와 휴게실을 향했습니다. 휴게실 창가에 서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빌딩 앞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체격과 머리 모양이 아까 본 사람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살짝 들이마시며 그 남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시선을 따라붙였습니다. 그 남자는 통화를 마치고 길을 건너 스타트업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이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제는 직접 움직여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챙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스타트업 건물에 도착한 윤서는 1층 안내판 앞에서 잠시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각 층마다 작은 사무실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중 기억나는 회사명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문득 시선이 인사이트랩이라는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직감이 그곳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윤서는 성급히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조용한 계단을 한 층씩 올라가다 보니 층마다 출입문 틈으로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작은 소리들조차 생생하게 들리는 것은 윤서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층에 도착한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내부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내부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들고 다니던 것과 같은 서류 형식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직원 둘이 그 문서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었고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도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장면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여기가 민호와 연결된 다음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조심스레 문 근처로 다가가려던 순간 뒤에서 건물 경비 아저씨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서둘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고 아저씨는 문 손잡이를 점검하듯 한번 잡아보곤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런 구도가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채게 될 것 같아 긴장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안에서 민호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서는 귀를 조금 더 가까이 대며 내용을 들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은 민호의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누군가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 위에 적힌 공개 전 검토 안건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윤서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누군가가 민호의 아이디어를 미리 입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코 민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흐름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윤서는 계단을 통해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 벤치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방금까지 본 장면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민호의 아이디어를 들고 있던 남자, 회사 직원들의 대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작은 메모지에 수진 민호 자료 확보 중이라고 적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건물 위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한 일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민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흐름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입구 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고 아까 본 남자가 누구와 통화하며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날카롭게 지켜보며 이 사건이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쪽에서 오늘 들은 정보 중 하나가 앞으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감이 부드럽지만 강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회사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스타트업 건물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민호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분주하게 타자를 치고 있었고 에어컨 바람에 문서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오늘은 눈치만 더 빨라져 주변 분위기 변화가 즉시 감지되었습니다. 팀장은 휴대폰을 책상 아래쪽에 살짝 숨기듯 내려놓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스타트업 건물에서 본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가 떠올라 윤서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도시락을 들고 팀장에게 다가갔던 장면과 지금 팀장의 불안정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팀장 쪽을 힐끔 바라보았고 팀장은 마치 누가 쳐다보는 걸 느낀 듯 순간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섞여 있어 윤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굳어지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팀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서는 팀장이 나가자마자 그의 책상 위를 살짝 훑으며 무언가 단서가 없는지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영수증 몇 장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박람회 발표 준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며칠 뒤에 열릴 스타트업 박람회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민호가 바로 그 박람회에서 첫 공개 발표를 했고 그것이 문제의 투자 제안을 결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윤서는 서서히 그 모든 시점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과거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민호를 밀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상을 정리하는 척하며 윤서는 조용히 박람회 개최 일정을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전환시키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이 찾아오자 동료 몇 명이 스낵바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람회에서 만날 스타트업 대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미로운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하나가 그쪽에 새로 들어온 대표가 좀 거물이라더라라고 말하며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서는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명함에는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까 스타트업 건물에서 보았던 그 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료는 가볍게 설명하며 새 대표가 젊지만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진이 민호의 아이디어를 사전에 빼내고 있다는 사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티나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이제 민호의 위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그리고 박람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퇴근 무렵 회사 로비에서는 행사 공지문을 붙이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가오는 박람회 참가 기업 목록이었고 윤서는 그 목록을 자세히 훑었습니다. 명단 한가운데에서 낯선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은 스타트업 건물에서 직원들이 언급하던 또 다른 인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윤서는 그 이름이 수진의 배후와 연결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 사건의 흐름을 더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생각한 끝에 이 모든 조각들을 순서대로 연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모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며 윤서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벌어야 한다는 결심을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고 머릿속에서는 현장마다 새로운 조각들이 얽히며 더 복잡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밖에 나오자 해가 지기 시작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 유리창에 비치며 사람들의 얼굴을 불규칙하게 비추고 있었고 윤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수진, 팀장, 스타트업 박람회, 그리고 명단에 적힌 낯선 이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작은 메모장 맨 아래 빈칸에 한 줄을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박람회에서 큰 변수가 생긴다. 대비 필요. 그 문장을 쓴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오히려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미래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박람회가 그녀가 이 과거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드러낼 무대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윤서는 사람들 틈을 피해 조심스럽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각종 기업 부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밝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주변의 화려함보다 민호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기 위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장 중앙 무대 근처 민호가 자료 파일을 가방에서 꺼내 정리하는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설렘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그 순수한 눈빛이 오히려 윤서의 심장을 더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채 벽 쪽 동선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사람들 뒤에서 그를 지켜보는 동안 윤서는 민호가 이미 수진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안쪽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행사장 반대편에서 낯선 남자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전날 본 인물과 비슷한 몸짓을 보였고 윤서의 심장은 바로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쪽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민호와 낯선 남자는 곧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행동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분명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어떤 문서를 꺼내 보였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이미 벌어지고 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오가는 틈에 몸을 숨긴 채 계속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뒤 수진이 행사장 VIP 출입구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계산된 미소를 띤 채 자연스럽게 민호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는 시선과 움직임 속에서 윤서는 이미 일종의 합의가 진행된 상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계약서 초안으로 보이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수지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뭔가 더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꼭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윤서는 마치 시간이 다시 빨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래에서 이미 알고 있던 파국의 흐름이 지금 과거에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확신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그는 아직 어떤 위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팀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무언가 부스 밖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서류 가방을 다른 부스로 전달하는 장면도 보였고 윤서는 그 안에 민호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민호를 불러 세우고 즉시 막아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행동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섣불리 나서면 민호의 의심을 살 수 있고 오히려 흐름이 더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윤서는 애써 마음을 눌러 담고 대신 수진의 행동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무대 뒤로 이동하던 수진은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며 계획을 오늘 안에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손끝에 소름이 돋으며 이것이 민호를 향한 첫 번째 직접적인 위험 신호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민호의 친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장면을 보고
즉시 발걸음을 옮겨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이 적은 통로로 들어가더니 수진 측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가방을 넘겼습니다. 윤서는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교환 과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직원은 가방을 확인한 뒤 서둘러 외부 출입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가 소중하게 준비한 발표 자료와 초기 사업 구상이 대부분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 순간 윤서는 민호가 단순히 순진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노려온 목표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의심은 아주 빠르게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른 채 발표 준비를 계속하는 모습이 다시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홀 한쪽 구석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의 사람이 지나갔고 행사장 직원들은 박람회 동선을 재정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윤서는 그 틈에서 미세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박람회 전체 흐름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놓는 듯한 불규칙한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민호가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어오르는 불안감 속에서 이게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개입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평범한 성공이 아니라 그를 통해 더 큰 사건의 도미노를 움직일 의도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서는 박람회장 뒤편에서 잠시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과 동시에 앞으로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민호에게 돌리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제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무렵 윤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떠도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호 주변을 맴돌던 수진의 행동보다 행사장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또 다른 인물의 존재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듯 조용히 걷고 있었고 윤서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반드시 그녀의 위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일부러 일반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이동했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건물 뒤편 좁은 골목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도 적은 곳이라 긴장되는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남자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몇 걸음 뒤를 따라오던 남자는 마침내 속도를 늦추며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일부러 천천히 몸을 돌려 그 남자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이었고 위협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침묵 끝에 그의 손에서 명함 하나가 천천히 내밀어졌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시간 구조 연구회에서 왔어요. 그 이름은 윤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조직이었습니다. 명함에는 단체 이름과 함께 어떤 공식 기관도 아닌 듯한 로고가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남자의 이어지는 설명에서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윤서가 과거로 돌아온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그녀가 특정 사건을 막기 위해 선택된 사람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불길한 직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개입이라는 사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오늘 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을 언급하며
민호가 겪게 될 사건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구조적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순간 숨을 삼키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자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 윤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위협보다는 안내에 가까웠지만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머니 안쪽에 넣어둔 메모장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이며 계속해서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민호가 앞으로 얽히게 될 계획이 수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진 뒤에서 움직이는 더 큰 조직의 방향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박람회장에서 느꼈던 이상한 움직임들이 하나의 큰 틀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에서 겪었던 민호의 실패가 단순한 경영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흐름 조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생각이 윤서의 머릿속에 깊고 무겁게 박혔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윤서에게 당신이 개입하는 순간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선택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불어온 바람이 윤서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동안 그녀는 남자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약속이 있다는 듯 시계를 확인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빠르고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골목 입구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남자가 떠난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이 손끝에 닿는 순간 마치 현실이 또 한층 더 깊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 회귀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선택지라는 암시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과거의 민호를 지키는 일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흐름을 바꾸는 핵심 키라는 것. 윤서는 서서히 고개를 들며 이 모든 사실이 앞으로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진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윤서는 박람회 이후 며칠 동안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시간 구조 연구회라는 이름, 남자가 남긴 말, 그리고 박람회에서 본 수진의 움직임까지 올 이 머릿속에서 서로 얽히며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한 그녀는 가능한 한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주변의 작은 변화조차 민감하게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아침부터 전화 통화를 길게 이어갔고 통화가 끝난 뒤에도 숨가쁘게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윤서는 그 행동에서 묘한 초조함을 읽어냈고 자신이 본 장면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는 척하며 팀장 쪽을 흘끗 바라보니 그의 책상 위에는 최근에 본 적 없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옆에는 비밀 유지라는 글씨가 적힌 메모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고 윤서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시각 팀장은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자리를 급히 정리하더니 봉투를 챙겨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마음속 경계심이 더 강해지며 팀장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추적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팀장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간 윤서는 인파를 피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습니다. 팀장은 평소와 달리 지하철역이 아닌 회사 근처 카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골목은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적어 조용한 편이었고 팀장은 그곳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뒤
박람회에서 본 수진 측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하며 앉았고 팀장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윤서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확인하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팀장에게 뭔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민호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 아니라 팀장 즉 내부에서부터 흘러들어가고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팀장의 초조함과 비밀 유지 메모, 그리고 그와 만난 직원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조작된 흐름으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윤서는 손끝에 힘을 주며 이 사실이 앞으로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팀장과 직원의 대화가 끝나고 사람이 흩어지자 윤서는 카페 뒤편으로 돌아가 쓰레기통을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쪽지를 적어보던 종이 조각 하나가 보였고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본사 전달 오늘 아니라는 짧고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누군가 높은 위치에서 이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박람회에서 봤던 낯선 이름이 문득 머릿속에서 스쳐갔고 그 인물이 바로 배우 세력의 중심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참가자 목록 속 하나가 아니라 수진 위에 있는 상위 구조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윤서는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이제 사건이 수진 vs 민호 같은 작은 대립이 아니라 훨씬 큰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민호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 이유가 어느새 더 넓은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윤서는 느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작은 단서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휴대폰 메모장에 사라지기 쉬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팀장은 분명 수진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민호의 자료는 이미 외부로 일부 넘어갔다. 셋째, 박람회에서 봤던 낯선 이름이 상위 규합체의 핵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시간 구조 연구회가 말한 큰 사건이 실제로 진행 중이다. 윤서는 이 네 가지를 적은 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누군가 정보 흐름을 감지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는 기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상황을 조정하며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진 가운데 윤서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일 즈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본사 쪽 고위 인사가 오늘 야간 점검을 위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오는 사람, 그 낯선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이 사건의 배우라면 오늘 밤 이후 모든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변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제 사건의 무게가 그녀의 선택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어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서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전히 본사에서 온다는 그 임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전부였는데도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팀장은 퇴근한다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책상 깊숙한 서랍에 뭔가를 넣는 순간 윤서의 눈에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그 서랍의 깊은 곳에는 개인 보관이라고 적힌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고 팀장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는 팀장이 사라지자마자 자리에 일어나 서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고 그 위에는 잠금 흔적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억지로 열 생각은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상자가 단순한 개인 물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팀장의 초조한 움직임과 수진 측 직원과의 만남, 비밀스러운 서류 모든 것이 그 상자와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책상으로 재빨리 돌아가자마자 모니터를 켜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몇 초 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복도 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박람회 명단에서 본 바로 그 이름, 수진의 배후에 있는 상위 인물로 추정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진보다 더 차갑고 움직임은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 훈련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둘러보는 동안 윤서는 최대한 시선을 피하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윤서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윤서는 심호흡을 조절하며 자신이 아는 것을 들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남자는 멀리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로 복도에 잠시 서 있었고 폴더를 한번 넘긴 뒤 회의실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이 인물이 단순한 내부 점검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거하거나 지시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간 뒤 복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대화는 뚜렷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단어 몇 개만으로도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일정 조정, 자료 이동, 본사 보고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고 그 흐름은 분명 민호와 그의 아이디어가 큰 거래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윤서는 문턱 뒤에 몸을 숨기고 더 집중하려 했습니다. 바닥에 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며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문서 봉투를 건네는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박람회에서 서류를 받아 사라진 직원과 같은 체형이었기 때문에 이미 민호의 자료가 이 자리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만약 이 교환이 끝나면 민호는 더 큰 사건 속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폴더를 들고 나왔고 윤서는 순간적으로 비켜서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윤서의 기척을 느낀 듯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의 시선이 스쳤고 윤서는 그 안에서 묘한 의심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통과자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고 마치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윤서는 몸을 굳힌 채 팔을 붙잡고 서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긴장감을 최대한 숨기려 애썼습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자
윤서는 복도 난간을 잡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욕을 넘어 민호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윤서는 복도 창문을 바라보며 어두운 거리 불빛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호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대비해야 한다는 결심이 비로소 현실적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윤서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람회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제 완전히 금이 가며 내부 깊숙한 구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배후, 본사의 고위 인물, 팀장의 움직임을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 중심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움직이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길을 따라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켜지는 신호등의 빨간 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미래는 또다시 무너질 거야. 밤 공기가 차가운 아침으로 바뀌던 시각, 윤서는 조금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밤새 이어진 긴장 때문에 그대로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본사 인물의 등장, 팀장의 서류 이동, 민호의 아이디어가 이미 외부로 넘어갔다는 사실 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윤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만난 영구의 남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개입하는 순간 흐름이 바뀐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켠 뒤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소리를 흘려보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윤서는 속도를 높이며 다시 휴대폰 메모장 속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모아온 단서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팀장의 연결, 민호의 자료 유출, 박람회에서의 은밀한 교환, 본사, 인물의 개입까지 일렬로 이어진 흐름은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윤서는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증거를 확보해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복도를 지나며 회의실 쪽으로 먼저 발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책상 위에는 어젯밤 사용된 듯한 커피잔과 종이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급히 작성된 보고서 초안이었고 페이지 상단에는 본사 제출용 비공개 자료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 자료가 민호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라면 조만간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기 전 주변을 살피고 휴대폰으로 각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커피잔 옆 종이들을 정리한 척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윤서를 바라보며 이른 시간에 왜 여기 있는지 묻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가방에서 촬영한 자료 중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잡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첫 줄만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가 작성한 적 없는 사업계획, 투자처 이름, 일정표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그의 반응을 지켜봤고 민호는 손끝을 꽉 쥐며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작게 입을 떼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그녀의 말은 또렷하게 울렸고 민호는 고개를 들며 윤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20년 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미래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벌어지는 흐름만큼은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남은 자료들을 꺼내며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믿기 어려운 듯 표정을 굳혔지만 자료 속 정보가 본인의 아이디어와 너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고 한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이 침묵이 민호의 진짜 선택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내가 막아야겠다. 그 말은 흔들림 없는 결심이었고 윤서는 그 눈빛에서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나와 곧장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고서 복사본과 민호의 직접적인 진술이 이어지자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내부 조사가 즉시 시작되었고 팀장의 PC 사용 기록, 이메일 발신 내역, 문서 접근 기록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인 조사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왔고 복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 문구를 보자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할 만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조직과 본사 배우 인물이 아직 움직임을 멈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민호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은 것 같다.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순간 그것이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회사 건물 유리창에 비쳐 붉은 빛을 들이우는 가운데 윤서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흐름은 분명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조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곧 닥칠 또 다른 변화의 신호처럼 귓가에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조금은 달라 보이는 천장과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지만 어제까지 이어졌던 긴장감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방 구조는 분명 자신이 살던 현재의 집이었고 가구 배치도 20년 후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윤서는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침대 옆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기억하던 낡은 다이어리가 아닌 최신형 태블릿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자신이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분위기와 물건들 몇 가지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고 그 차이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나가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테이블 위에서 하나의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에서 민호는 더 이상 실패와 지친 표정이 아닌 여유 있고 안정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서가 기억하지 못하던 작은 상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성공적인 사업성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액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과거에서 바꾼 선택들이 이렇게 새로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가 쓴 친필 편지가 올려져 있었고 편지 내용은 예전의 불편함이 아닌 따뜻한 안부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서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에서 풀어냈던 작은 오해와 갈등이 이렇게 달라진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누군가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윤서는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바쁜 아침 준비로 손놀림이 분주한 민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숨죽이며 그의 행동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표정에는 과거에서 봤던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전혀 없었고 대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삶과 미래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단번에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건네며 평범한 아침 인사를 건넸고 윤서는 눈빛만으로 그 인사에 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런 하루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윤서는 테이블 끝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시간 구조 연구회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뒷면에는 어딘가 익숙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서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지금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 어딘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로운 아침 햇살이 천천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그 빛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좋은 안도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도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가볍게 접어 테이블 위에 놓고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볕이 얼굴을 감싸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 그 말은 예감이자 결심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흐름을 준비하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남은 커피 향이 잔잔하게 퍼지며 새로운 시간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